지금부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17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민주당 핵심 방안 중 일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치에는 혁신해야 할 관행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편법 운영으로 비대해진 중앙당을 정당법이 정한 범위 이내로 정상화하고 중앙당이 각 시도당의 정책 요원을 파견해서 시도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 중앙당과 당 지도부가 독점해온 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도당의 정책 요원을 파견해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정당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이제 실천 단계에 온 것입니다. 오는 8월까지 현재의 영등포 중앙당사의 문을 닫고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의 규모로 줄여서 중앙당을 여의도로 옮길 것입니다. 중앙당의 의정활동 지원부서는 국회 내 민주당이 쓰고 있는 공간을 재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면 여기 당대표실부터 내놓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표 비서실장실을 대신 쓰겠습니다. 국회 내 공간 활용은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정치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사와 조직, 재정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정책뿐만 아니라 전략과 연수 기능까지를 정책연구원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앙당과 당 지도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분권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와 지도부의 가장 큰 권력처럼 말해지는 공천권도 철저하게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당대표의 권력을 더 많이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만큼 오히려 더 강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믿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 혁신에 있어서 분권화와 개방화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분권화는 폐쇄화가 아닙니다. 저는 대표 경선 당시 분권화와 함께 온업 네트워크 정당을 통한 개방화를 동시에 공약했고 대표 취임 즉시에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인터넷 소통위원회가 그 추진 계획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당대표와 전략홍보본부장, 전략기획위원장, 인터넷 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고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당대표는 김대중 총재 이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정전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언급했습니다만 이 어느 것 한 가지도 당사자인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도 필요하지만 남북 대화가 우선입니다. 북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이 문제는 양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북 대화 재개에 나서줄 것을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무산된 남북 당국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개성공단의 기계들도 녹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입주 기업인들의 애가 타고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통미봉담의 전철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주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결코 햇볕을 이기지 못합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든 대화를 하고 북한을 끌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숙명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합니다. 건의합니다. 이명박식 대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진일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국면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얼굴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포스터와 인증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실망과 사과의 글을 잇따라 SNS에 올리면서 사표라도 쓰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나오고 있는 진실규명을 향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심이고 천심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국기 문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마땅히 실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정원 사건이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기문란이라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또한 허위 날조로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교원 영세, 적반하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해질 사안이 아닙니다. 불법 대선 개입과 국기문란은 가린다고 진실이 없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기문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몸통부터 깃털까지 모든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이 세 개의 중요한 국가의 권력 기관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을 제대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정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의 이건 뭐 선거 개입은 물론이고요. 이거 완전히 범죄 집단화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이기에 앞서서 원칙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두 기관은 국기문란 일으켰고요. 내란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처벌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도 간단합니다.
첫째, 12월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요. 사건의 엄정한 처리를 두 번째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국정원 경찰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돌아가는지, 꼼꼼히 국정을 챙긴다고 말하더니 우선순위와 팩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합니다. 검찰 수사 약간 부실한 대목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배후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검찰 수사를 잘 보면 배후가 숨어있는 침묵의 문, 그리고 운명의 문 앞에서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검찰 수사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내놓은 수사 자료와 공소장을 보면 댓글 등산의 일각입니다. 이미 증거인멸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요. SNS, 트위터 등 SNS는 아예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검찰은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 권력관계, 경찰과 국정원 특별 권력관계에서 이른바 명목상의 두목만 기소를 하고,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면죄부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조폭수사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 경찰 이런 조폭수사 해야 되고 마피아 수사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겁니까? 그리고 김용판 원세훈은 이미 증거인멸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도주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의 행태를 보면 인간을 그렇게 모릅니까? 이것이 출세욕과 충성심으로 해결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검찰은 안드로메다에서 왔습니까? 만주국에서 법학을 배웠습니까? 이거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무의미한 물타기 정치 공세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매관매직이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고 나오는데요.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습니까?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안에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른 쪽에다 유추해서 가는 거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 얘기하는데요. 그 여성은 선거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현행범입니다. 왜 이런 범죄 조직 내지는 범죄 측에 서 있는 사람과 공당이 공생적, 공범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를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파탄을 내려고 한다면 국민과 당을 거리로 몰아내는 조치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있다고 짐작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원칙과 법으로 돌아오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해공항이 포화 사태에 이르러서 입지적인 조건의 그 부적절함이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2002년 12월에 보고서에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들께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뜨겁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신경을 함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 11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객관적인 입지 조사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부산 가덕도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원칙의 리더십은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여야 공동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은 원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도입 초기부터 이미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배비가 31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 개발기구의 요청으로 1982년 4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한국은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 감사가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작년 5월 제가 참여한 원전 피해 모의 실험 결과에서 만일 고리 1호기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처럼의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장기적으로 약 9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628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가 2020년 7년 남았습니다. 2020년에 23곳 원전의 임시 저장고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 처분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찍이 원전을 가동한 나라에서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특히 영구 폐기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잘못되어서 자동차가 사고 난다면은 자동차를 탄 사람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원전에 사고가 난다면은 민족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우리 당은 탈원전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여당도 원전의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가 합심해서 탈원전에 관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장재구 한국의장이 언론사 편집국을 외부 용역을 동원해 공세했습니다. 언론사상 초유일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구 의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회사와 언론을 개인 사용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편집국 190여 명의 기자들은 그간 사측의 부당한 보복성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해왔는데 편집국 강제 폐쇄는 한국일보 파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권부터 언론 환경이 심히 왜곡된 결과물이자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검찰은 장의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고 이번 사태의 위법력을 가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6일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제1회 국제가사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는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주 내용은 가사 관리사, 간병사, 베이시터 등 가사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사회법을 적용하여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가사 노동자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민간 부분의 가사 노동자는 30만 명, 99% 이상의 여성으로 평균 나이가 53.2세, 월 평균 임금은 76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 가사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불관계의 청사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당연히
지켜줘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성 1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진정성 있는 실천의 하나로 정부 차원의 협약 찬성으로 머물지 말고 조속한 비준 조치를 통해 일하는 여성이 아름다운 시대를 여는 여성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원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궤변, 머리만 땅에 박는다고 몸통이 가려집니까? 새누리당은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원세훈, 김용판 불구속 기소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발표 후 외관 공작 따위의 저급한 물타기가 새누리당발 일성으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더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최악의 물타기를 보여줬습니다. 국회와 원세훈 전 원장의 조직적 부정도 없다. 선거법 위반 대상글이 고작 67건이다. 따위로 시비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검찰 수사 결과를 봤을 텐데 독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멘붕에 빠진 겁니까? 국정조사하지 않겠다는데 우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국회법 해설이나 국회 법제실의 해석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8대 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제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가지 원세훈 지시 의혹, 김용판 수사 조작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각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조율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월 합의 당시에는 여야 간에 이러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참으로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국정원 전현직 직원 매관 공작 이야기는 이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월 달에 이 얘기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이 문제는 합의했던 당사자인 제가 이 일을 해서 고발당한 당사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 합의에 이면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당시 국회 운영 관련 합의사항이 이겁니다. 이 합의사항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째,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 아니라 물타기하고 회피해 보려고 하는 잔수다.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실상 있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언론에게 발표한 새누리당은 사과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중요한 방점은 즉시입니다. 이것은 당시 박기순 원내대표께서 이 즉시를 넣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다음 5항을 보면 4대 감사업 국정조사에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굉장히 완화된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파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이 즉시라는 표현을 넣어서 국정원 국정조사는 곧바로 그것도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가 완료된 그 문제에 관해서 즉시 하기로 아주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술책도 그것은 여야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과 약속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갑을 위한 민영화입니다. 미국의 석학 노엄 촘스키 교수는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시행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그 영향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사안임에도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 가스, 전력, 공항 등 국가기관산업 전반의 민영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 산업의 장기 비전 속에서 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가기관망은 국민 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던 약속을 어기고 빈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특정 에너지 기업에게 넘겨주려는 가스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국민의 이익이 아닌 에너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이윤 창출을 보장해주는 정책일 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대 에너지 기업인 몇 개가 경쟁해서 가스산업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과점 속에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오히려 오를 것이고 결국 가스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느라 에너지의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추진하는 일방적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일보 사태를 보면 참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무슨 대명천지의 용역들을 동원해서 편집국 기자들을 몰아내고 신문을 만들 수가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사주들의 개인 사유물도 아닌 것인데 정말 저는 국민들 그 입장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태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독자인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문인 것이지 정말 사주의 뜻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짝퉁 한국일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일보 사측은 편집국의 그 공세를 당장 철회하고 언론 자유를 유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검찰도 사주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학교폭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희 그 상임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문제 가지고 참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MB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어떤 대책이 했냐면 한 번 학교폭력이 연루가 되면 5년 동안 학생부에 기록을 해서 대학도 못 간다. 또 가령 직장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겠다. 이것도 못 갑니다. 또 해병 때도 심지어는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봉쇄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도 삭제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갑자기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한테 완장을 채워서 선도 목적으로 학교폭력의 우범지역을 순찰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정책이 저는 냉탕원탕을 이렇게 오가도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 위주의 대책보다는 선도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진들이 완장을 차고서 폭력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권한 남용하고 학교 폭력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또 실제 피해 학생들의 두려움을 더 강화시키거나 정신적인 2차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정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권위를 갖게 그렇게 만들 작정입니까? 다시 검토하십시오. 교육부에 신중하고 정말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정치혁신실행위원회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하십시오. 예, 그동안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 협의는 했으나 실행이 법으로 완료되지 못한 헌정의 연로 회원 지원 문제입니다. 기존 지급자 지급 제외 규정을 재직 기간 1년이라든지 일정 기간 소득과 일정 기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불분명하고 기준 자체도
그렇게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그리고 국세로 세금으로 의원직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한 담론을박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 해서 헌정의 연로의원 지원금을 폐지하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차제에 지금 현재 지난번 대선 때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서 공약했던 일정한 세비 삭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정 사항이라 세비심의위원회에 돌려놔서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약속 이행이 되지 못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시행하고 연로의원 지원금 문제에 관해서 여기 나온 재원으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일정 소득과 일정 자산 이하의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 보면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이런 세비 삭감으로 충분히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원직 겸직 금지를 아직 명백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데 이것을 즉시 시행해야 된다. 지금 현재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당직을 지난 모든 영리활동, 윤활동의 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의 겸직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등 장관직도 경영금지를 포함해서 즉시 시행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를 뜻은 내용을 말씀드리고